좋아요, 구독!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지난 주말에 보여줬던 암호화폐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잭슨홀 미팅 이후 미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자 결국 우리 증시도 일제히 무너져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0.64% 하락하면서 시가총액인 마켓캡이 결국 1조 달러 아래로 하락을 했고요.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큰 폭의 하락을 면치 못했었는데 비트코인 결국 2만 달러를 반납을 했습니다. 현재 19,800달러까지 내려간 모습이고요. 전일 대비는 0.65% 소폭이지만 일주일 전 대비는 8% 가까이 하락하면서 결국 글로벌 전반적인 경제 시장의 영향을 피해가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또한 현재 지난주 37%대에서 39%대로 소폭 올라서 줬는데요. 결국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갖고 있는 점유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리스크가 큰 알트코인에 투자하기보다는 비트코인과 같은 조금 더 안정성이 보장된 코인에 많은 투자자들이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전일 대비는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지만 9월 달에 들어서는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공포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에게 있어서 9월은 늘 하락을 의미하는 한 달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2015년과 2016년을 제외하고 이 모든 연도에 9월 달에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오는 9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가격 하락이 예고된 만큼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더 변동성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한편 뉴욕 증시의 하락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면서 계속 커플링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장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미증시 지표에 조금 더 집중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9월 달 결국에는 비트코인에도 어느 정도 큰 가격 하락이 예견된 만큼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을 할 경우에는 15,000달러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암호화폐 또 전문 미디어인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은 캐나다의 억만장자인 캐린 오리어리가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이 암호화폐가 만약에 규제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다면은 비트코인이 25,000달러까지 회복해주는 게 어려울 수 있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국가의 규제가 없이는 기관들의 자금이 우리 시장에 편하게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 기관들의 자금이 없이 또 비트코인의 큰 가격 상승을 우리가 예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혹은 CFTC와 같은 곳에서도 암호화폐를 놓고 지속적인 규제안들을 내놓고 있죠. 좀 이러한 부분이 정리될 때까지는 이 기관들의 자금이 몰려 들어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또 비트코인이 25,000달러까지 올라가주는 것도 어느 정도 예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 한편 이더리움도 머지 이벤트를 앞두고 큰 폭의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800불대까지 올라갔던 이더리움 어느새 1,500불 아래까지 밀려 내려간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전일 대비는 1.5%지만 전주 대비는 10%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머지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가격적으로도 희소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미 머지와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데 이 머지로 인한 직접적인 가격보다도 사실 미증시와 현재 커플링된 이 우리 시장 상황에서는 이 가격적인 부분이 더 흔들릴 수 있다라는 위험성도 어느 정도는 좀 예견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S&P 500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더리움의 가격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S&P 500 지수가 4,100포인트 상방에서 마감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 업계 분석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장에서는 이 4,057포인트로 주봉을 마감을 했거든요. 이 미증시의 가격 회복이 이더리움의 직접적인 가격 상승을 예견해 줄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머지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이제는 추진력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소속 애널리스트인 알케시샤 같은 경우는 이 머지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더리움의 추진력이 점점 잃어갈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투자자들이 이제는 이더리움의 머지로 인해서 직접적인 확장성 문제나 높은 수수료와 같은 부분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큰 변동성이 없는 이더리움, 결국 가격적으로도 더 큰 상승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거시경제 심리 등을 고려해 볼 때도 이 장기적으로 전망이 여전히 어둡다라고 풀이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더리움이 힘을 내주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트론, 그리고 아발란체나 솔라나 같은 이런 경쟁 블록체인들이 시장 점유율을 더 늘려갈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의 테더와 4위의 USDC 큰 변동성 없이 가격은 일불에 패킹돼 있고요. 5위의 중국의 대표 거래소죠. BNB입니다. 전일 대비 0.94% 오른 현재 가격은 279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에서 유통되고 있는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 큰 변동성 없는 가격 일불이고요. 이 리플이 전일 대비 1.3% 그리고 전주 대비 4% 하락하면서 0.3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시작된 SEC와의 증권 소송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은 채 2년 가까이 지속이 되고 있죠. 리플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번 소송이 점점 마무리가 돼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의견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어느 쪽으로 방향이 더 치우쳐져 있는지는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한편 리플 쪽에서는 소송 비당사자가 신상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에 있어서 SEC 측에서는 리플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는데요. 리플 측은 앞서서 소송과 관련 없는 사람들, 즉 리플의 직원들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증거로 채택돼서는 안 된다라고 의견을 피력을 했고, 이 SEC는 이러한 리플의 측에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리플의 이러한 답변서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이 방향성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리플 쪽으로 조금 더 우세가 가해지고 있다라고 분석하는 의견들도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좀 결정이 날지는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카르다노 에이다도 전일 대비 2.67% 그리고 전주 대비 6% 하락하면서 0.4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카르다노도 작년에 한번 신고점을 경신을 해준 이후에 가격적으로 굉장히 투자자분들께 많은 실망감을 안겨드리고 있는 대표적인 크립토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번 카르다노도 9월 달에 바질 하드포크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 기술적인 호재는 예견돼 있지만 이미 수차례 지연이 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시장에서 기대 심리도 점점 위축돼 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르다노의 창시자인 찰스 호킨스 같은 경우는 이 9월 안으로는 확실하게 이번 업데이트 진행을 할 것이고 또 커뮤니티와 협력을 해서 정확한 하드포크 일정을 추후에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9위의 솔라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0.87%, 일주일 전 대비 15%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솔라나발 해킹 사례가 결국 솔라나의 어느 정도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힌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가격 상승 없이 지속적으로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도지코인의 전일 대비 0.5% 하락, 또 일주일 전 대비는 10% 가까이 하락하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 일제히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자체를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도 업계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비트코인의 회의론자이자 또 이 금의 강세론자인 피터 시프 같은 경우는 최근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본인의 아들인 스펜서 시프의 20번째 생일을 축하한다면서 비록 스펜서가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지지자이지만 본인은 여전히 아들이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트윗을 놓고 이 아들인 스펜서 같은 경우는 아버지 축하는 감사하지만 나는 인류를 번영시키고 또 기술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의 팬이라면서 비트코인은 그런 기술 중 하나다라며 비트코인과 이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찬양을 이어갔습니다. 이 두 부자의 엇갈린 의견으로 일부 누리꾼들도 재밌다라는 반응을 보내면서 이 해당 트윗을 리트윗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로이터에 따르면 일부 자산 운용사들이 토큰화된 펀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사모펀드 운영사인 해밀턴 레인과 그리고 글로벌 사모투자 회사인 파트너스 그룹이 올해 토큰화된 펀드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미디어 업계 관계자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이 토큰화된 펀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펀드에서는 토큰은 증권을 통해서 발행된다라고 전하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증권회사인 시큐리티 SCEO인 카를로스 도빙고도 최근 암호화폐 업계에서 발생했던 각종 이슈로 인해서 관련 업체들이 고객의 평판을 의식하고 또 토큰화된 펀드를 출시를 보류했지만 일부 기업들이 다시 이것을 추진시키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과 크립토를 기반으로 한 펀드 또 파생 상품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추가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기관들의 자금들 또 큰손들의 자금들이 우리 시장 안에 어떤 가격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CFTC와 SEC와 관련된 또 암호화폐 규제안과 관련된 소식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이 앞서 짚어드린 대로 이 정확한 규제안이 없이는 우리 시장에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CFTC가 이제 암호화폐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권들 그리고 규제안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 들어서는 이 CFTC의 관할권이 조금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더블록이 업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서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이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방식을 대폭 변경하는 법안과 관련된 9월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또 해당 법안은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으로 이 상업농업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CFTC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미국 안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연방기관이 아닌 이 사업자 소재의 주 당국에 신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해당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은 이 거래소는 연방기관인 CFTC의 직접적인 규제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는 현재 9월 중순에 청문회를 계획하고 있고 이 해당 청문회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더 자세한 것들을 좀 자세한 사안들을 결정하겠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해당 청문회 날짜는 현재 9월 15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9월 15일 하면은 또 이더리움의 머지 이벤트가 발생하는 날짜로 이 해당 날짜에 암호화폐와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가 현재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또 오는 12월 중간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이 해당 법안이 이번 의회에서는 사실 통과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당 법안과 관련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도 있다라고 업계는 풀이하고 있는데요. 사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규제안과 관련된 다양한 입법이 마련돼 있는 만큼 이 연말까지 우리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스탠스가 어떻게 잡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코인 시장도 전해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